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다가와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는 겁니다. 집사야, 내 밥그릇에 또 어제 먹던 사료가 있네. 정말 실망스럽다. 완전 SF 같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로 이 현실의 문턱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21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인 고양이 통역기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게 과연 세상을 바꿀 미래 기술일까요? 아니면 털 달린 이 작은 폭군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영리한 장난감에 불과할까요? 약속컨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반려동물의 야옹소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양이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부터 시작해 봅시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동물과 대화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동물의 언어를 이해하는 영웅이 등장하는 고대 신화부터 닥터 두리틀 이야기까지 말이죠. 하지만 고양이는 항상 특별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왜 고양이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고양이의 소통 방식이 소리, 냄새, 꼬리 움직임, 귀의 위치, 심지어 눈 깜빡임까지 섞인 아주 복잡한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성묘는 주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야옹소리를 냅니다. 고양이끼리는 하악질, 골골송, 으르렁거림 등 완전히 다른 소리를 사용하죠. 야옹은 미묘한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이 둔한 인간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그들의 개인 맞춤형 소통 방식인 셈입니다. 바로 이처럼 인간 중심적으로 진화한 고양이 언어의 부분을 현대 기술이 해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고양이 통역기를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는 솔직히 말해서 좀 순진한 시도였죠. 2000년대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시장에는 아이들 장난감 같은 우스꽝스러운 기기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기기들은 버튼 몇 개와 스피커가 달린 작은 상자 형태였죠. 여러분은 버튼을 누르고 기기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개발자들의 의도대로라면 고양이 언어로 사랑해 또는 밥 줘 같은 의미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건 그저 오락거리였을 뿐입니다. 이 기기들은 단순한 원리로 작동했어요. 실제 동물 행동 과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미리 녹음된 소리들이었죠. 이건 실제 소통 도구라기보다는 집사들을 잠시 즐겁게 해주는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에서는 삑소리가 나는 듯한 야옹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고양이는 집사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재미는 있었지만 과학적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원시적인 단계가 고양이 통역기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대중의 회의적인 시각을 만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인공지능 AI과 머신러닝 ML이 등장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과학자들과 개발자들은 처음부터 사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신 기계가 스스로 듣고 패턴을 찾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컴퓨터에게 수천 시간 분량의 고양이 울음소리 녹음을 제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녹음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건 밥 달라고 조르는 소리, 이건 주인을 방이는 소리, 이건 동물병원 방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소리처럼 말이죠. 신경망은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음의 높낮이, 억양, 길이, 주파수 등 아주 미묘한 차이까지 모두 학습합니다. 즉, 특정한 종류의 야옹 소리와 특정 상황 및
고양이의 의도를 연결시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가 모든 억양과 특징을 가진 인간의 말을 인식하는 방식과 유사한 복잡한 분석 과정입니다. 이제 이 기술은 단순한 장난감 수준을 벗어나 진정한 과학의 영역으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정확한 맥락 설명이 담긴 수천 시간 분량의 음성 기록을 과연 어디서 구할 것인가? 바로 이 데이터를 우리는 학습용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며 이는 21세기의 금광이나 다름없습니다. 해결책은 놀라우리만큼 단순하면서도 기발했습니다. 바로 고양이 주인들을 직접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반려묘의 울음소리를 녹음하고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동물학 분야에서 시민과학, citizen science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종의 연구자가 되어 역사상 가장 방대한 고양이 소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차 범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이 수백만 개에 달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무작위적인 오류를 걸러내고 공통된 패턴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사용자들에 의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가 바로 고양이 통역기 엔진이 최대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플레이어인 미아우토크 마우토크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앱은 아마존의 전 엔지니어이자 음성비서 알렉사 개발에 참여했던 하비에르 산체스가 개발했습니다. 그는 알렉사에 사용했던 동일한 원리를 이번엔 고양이에게 적용했죠. 개발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앱은 고양이의 9가지 핵심적인 의도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배고파, 화났어, 아파, 혼자 있게 해줘, 놀고 싶어 같은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앱은 실시간으로 작동합니다. 야옹거리는 고양이에게 휴대폰을 갖다 대면 프로그램이 곧바로 번역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이죠. 게다가 이 앱은 끊임없이 학습합니다. 만약 번역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사용자가 직접 수정을 할 수 있고 이 정보는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반영됩니다. 즉,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이 앱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앱은 더욱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사전이 아니라 특정 동물의 행동에 맞춰 스스로 적응하고 학습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것을 진짜 번역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이 앱들이 하는 작업은 언어학적 의미에서 고양이 말을 사람 말로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우리처럼 단어나 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구문 구조도 없죠. 그들의 야옹은 구체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신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번역기보다는 의도 해석기 또는 감정 분석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앱은 저 테이블 위에 있는 맛있는 닭고기를 먹고 싶다와 같은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앱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야옹 소리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소리가 80%의 확률로 먹이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학이 아닌 패턴 인식 및 통계적 분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환상에 빠지지 않고 해당 기술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의사나 동물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들의 견해는 대개 절제되어 있으며 회의론과 신중한 낙관론 그 중간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앱에 대한 맹신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애비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관심을 원한다는 신호로 해석했지만 사실 고양이는 고통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실제 질병 증상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행동, 식욕, 활동성, 그리고 몸짓 언어에 대한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많은 전문가는 이러한 앱이 가진 분명한 장점 역시 인정합니다. 이 앱들이 보호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더 자주 주의를 기울이고 귀 기울이며 행동을 분석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설령 번역 자체는 늘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반려동물에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람과 고양이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는 흥미로운 심리학적 현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고양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앱이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양이가 다리에 몸을 비비며 골골거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핸드폰을 들이대니 앱이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번역해 줍니다. 우리는 흐뭇해하며 정말 똑똑한 프로그램이네, 정확하게 파악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고양이는 똑같이 행동하는데 앱이 실수로 나 화났어 라고 번역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첫 반응은 아마도 멍청한 앱이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 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맞는 번역은 쉽게 알아채고 받아들이지만 틀린 번역은 무시하거나 프로그램 오류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 앱은 고양이의 말을 번역해 준다기보다는 우리의 기존 추측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며 완벽한 상호 이해라는 기분 좋은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미래는 단순히 소리 분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AI가 학자들이 말하는 멀티모달 분석, 다시 말해 종합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스템은 야옹소리뿐만 아니라 동물의 몸짓 언어, 바디 랭귀지까지 동시에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귀와 꼬리 위치, 시선의 방향, 근육의 긴장 정도까지 추적하는 스마트 카메라를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시각적 정보는 소리와 함께 신경망 AI에 입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야옹 소리라도 고양이가 환영의 표시로 꼬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귀를 뒤로 젖히고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법이 막연한 감정을 추측하는 단계를 넘어 동물의 상태와 원하는 바를 훨씬 더 정확하고 미묘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 통역기 진화의 다음 논리적인 단계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단계는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들이 이미 구현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반려동물용 웨어러블 전자기기, 즉 착용형 기기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반려동물의 위치, 신체 활동량, 심박수,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추적하는 스마트 목줄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식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급식기와 스마트 배변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마이크와 가속도계가 장착된 목줄은 소리와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고 컴퓨터 비전 기술이 적용된 가정용 카메라는 자세를 분석하며 스마트 배변 시스템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알려줄 것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반려동물의 실시간 완전한 디지털 포트레이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반려동물 통역기는
단순한 야옹 소리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 스트림을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그 분석 결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정확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기술의 윤리적인 측면을 논해 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기술은 동물 복지에 엄청난 잠재력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이 번역기가 보호소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동물의 스트레스 수준이나 요구사항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가족을 더 신속하게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질병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양이의 목소리나 행동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감지하면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집사에게 수의사 방문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재적인 이익은 생활편의 개선을 넘어 심각한 의료 및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까지 실로 엄청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 번역기 개발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동물 돌봄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면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술에 너무 의존하게 되어 정작 우리 반려동물을 직접 관찰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몸짓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만두고 그저 스마트폰 앱이 알려주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이는 결국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의 관계는 직관과 공감, 그리고 섬세한 관심으로 쌓아 올린 미묘한 연결고리입니다. 기술은 이러한 살아있는 교감을 단순한 데이터 해독 작업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발생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반려동물의 행동과 건강 데이터가 거대 기업의 서버에 수집되고 저장되는 것을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다른 강력한 기술들처럼 고양이 통역기 역시 선샤인을 위해서도 악이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양이 언어가 얼마나 개별적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고양이에게 동일하게 통용되는 야옹이라는 만국 공통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양이는 시간을 두고 집사, 즉 주인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고양이는 짧고 단호하게 야 하며 밥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다른 고양이는 길게 늘어지는 야옹 하는 애처로운 소리로 밥을 조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정교한 고양이 언어 번역 앱들은 개인화 기능을 필수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앱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반려동물만을 위한 개별적인 소리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사용자가 앱의 추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주면서 학습을 돕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앱은 당신의 고양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친구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앱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각 동물의 고유한 개성에 맞춰 앱이 스스로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분야의 연구는 고양이 집사뿐만 아니라 과학계 전반에도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건에 달하는 고양이 발성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별로 고양이에게 방언이 존재할까요? 고양이 품종이 목소리의 음색이나 억양에 영향을 미칠까요? 나이가 들거나 혹은 질병이 생길 경우 고양이의 말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러한 앱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는 생체 음향학 및 인지동물 행동학, 즉 동물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대한 연구를 위한 중요한 과학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양이 소리를 기록하는 앱 사용자는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신비로운 존재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대한 과학적 노력에 작은 기여를 하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선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통념 하나를 깨볼까요? 고양이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골골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골골송은 만족감이나 평화로운 상태와 연관되어 있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 고양이는 심하게 아플 때나 극도로 겁에 질렸을 때도 골골거릴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자체 진정 메커니즘이라고 추측합니다. 고양이가 골골거릴 때 발생하는 진동은 25Hz에서 150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에 해당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 결과 이 범위의 진동이 조직 재생과 뼈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파서 골골거리는 고양이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치료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번역 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골골송을 듣고 당신의 고양이는 행복합니다 라고 알려주겠지만 실제로는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는 소리만 듣고 다른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주의한 행동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아마도 우리는 반려동물 통역기 같은 기술이 다른 스마트 홈기기들과 통합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스마트 스피커가 단순히 음악만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고양이 바르시기 심심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놀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알려주는 식이죠. 혹은 스마트 자동 급식기가 타이머 설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배고픔을 표현하는 울음소리를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여 열리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하나의 앱이 아니라 반려동물 케어 전체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는 단순히 집의 안전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집을 비운 사이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보내줄 겁니다. 오늘 집사님의 고양이는 대부분 잠을 잤지만 오후 3시에 무언가에 불안해하며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는 원격 반려동물 관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돌봄을 더욱 의미 있고 선제적으로 만들죠. 물론 과학자들이 해독하려는 언어를 가진 동물은 고양이뿐만이 아닙니다. 개, 돌고래, 고래는 물론이고 심지어 닭의 언어를 번역하려는 활발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양계장에서는 닭의 울음소리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사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개의 경우 짖는 소리뿐만 아니라 꼬리의 위치, 귀의 움직임, 전체적인 자세 등 몸짓 언어 분석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돌고래와 고래는 매우 복잡한 음향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이들이 사실상 완전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연구는 기술을 활용해 종을 넘어선 소통의 장벽을 극복하려는 전 세계적인 과학 트렌드의 일부일 뿐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수십 년 후에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대화가 오늘날 다른 대륙으로 영상 통화를 거는 것만큼이나 흔한 일상이 될지 말입니다. 고양이 번역기 앱을 사용하면서 나타난 가장 예상 밖의 효과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행동 변화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 앱을 설치한 후 고양이에게 훨씬 더 자주 말을 걸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번역 내용이 100%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더라도 고양이와 대화한다는 행위 자체가 소통을 더욱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고양이의 행동에 대해 코멘트하고 앱이 보여주는 고양이의 말에 반응하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과정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켜 줍니다.
고양이는 그 대가로 더 많은 주인의 관심을 받게 되며 이는 고양이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본래 인간의 직관을 대체할 것처럼 보였던 이 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이 고양이에게 더 몰입하고 공감하는 반려인이 되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앱은 소통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집사가 반려동물에게 한 번이라도 더 말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이제 이 문제의 상업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죠. 반려동물 관련 용품 및 서비스 시장은 이미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 기반의 스마트 기기 분야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그먼트 중 하나죠. 당연히 이런 반려동물 통역기 같은 것을 개발하는 배경에는 동물을 돕겠다는 순수한 의도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현실적인 상업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앱들이 구독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는 사료 제조사, 동물병원, 그리고 보험세계는 매우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업화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발생해야 더 많은 자금을 후속 연구와 개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것이 마법 같은 기술이 아니라 명확한 상업적 목적을 가진 제품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광고에서 제시하는 약속들에 대해서는 건강한 회의론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기술적 가능성과 마케팅적 상수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반려동물과 수년을 함께 보내면서 세심한 주인은 어떤 첨단 신경망 못지않게 고양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배고플 때, 안아달라고 조를 때, 혹은 단순히 문 앞에서 우리를 방일 때의 야옹소리, 뉘앙스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몸짓 언어를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숙련된 반려묘 보호자는 수천 년의 진화를 거쳐 완성된 생물학적 신경망으로 작동하는 최고의 고양이 통역가인 것입니다. 물론 기술은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 보호자들에게 유용하거나 숨겨진 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도구로서는 말이죠. 하지만 그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사랑하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형성되는 그 독특하고 직관적인 유대감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정확한 통역사는 우리의 마음과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기술은 신화일까요? 현실일까요? 정답은 늘 그렇듯이 그 중간 어디쯤에 놓여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묘사되는 모습 그대로의 고양이 번역기는 아직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고양이와 정치나 예술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는 없죠. 하지만 동물의 목소리와 행동을 분석해서 감정 상태와 기본적인 의도를 높은 확률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오늘날의 명백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교한 도구이며 앞으로 그 정확도와 유용성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오랜 꿈이 현실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대화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를 내디뎠습니다. 바로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어쩌면 의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현대 고양이 통역기의 가장 큰 가치는 사실 번역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의외죠? 이들의 진짜 힘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귀 기울이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작은 존재가 내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이 기기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능동적인 이해와 소통의 과정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교감을 위해서는 항상 첨단 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대부분의 경우 그저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술은 결국 종종을 넘어선 소통의 세계에서 우리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목발일 뿐입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만큼이나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저희가 전하는 놀라운 세상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핵심 질문을 드려야죠. 여러분은 반려동물 통역기를 사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기술 없이도 이미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